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현무-탄도 미사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무-2C는 사거리 800km다. 북한 장사정포의 영향권 바뀐 경북 포항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이다. 현무 미사일이 우리 군의 전략 무기로 성장한 것이다. 현무 미사일 개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국방과학연구소가 1977년 백금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시작한 현무 미사일은 눈부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한 이후인 2012년 4월 사거리 300km 탄도 미사일 현무-2와 사거리 1000km 순항 미사일인 현무-3을 공개했다. 또 2015년 6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1배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지난 23일 발사에 성공한 현무-2C는 기존 현무 미사일과는 많은 면에서 개량 작업을 거쳤다. 이번에 베일을 벗은 현무-2C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형태라고 분석했다. 당초 확산탄 형태로 개발된 현무 미사일과는 다른 탄두가 한 개인 탄탄두 형태며 보조 날개도 추가로 장착했다는 것이다. 확산탄의 경우 판이 퍼져서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괴력은 단 탄두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단 탄두의 경우 파괴력이 크고 관통탄을 장착할 경우 갱도화된 북한 지하시설 타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 체계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박소연 청와대 대변인은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킬체인의 핵심 무기체계라면서 발사된 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읽은 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험 발사는 정상 사격 각도보다 높게 발사해 고도를 높이고 직선 비행거리를 줄였다. 서해안 경렬비열도 인근에서 제주도와 이어도 중간 지점까지 48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현무-2C는 기존 현무-B에는 없던 탄두 보조 날개가 장착됐다. 이는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탄두 분리 이후 표적까지 정확히 비행하도록 하는 장치다. 신종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번에 공개된 현무-2 개량형 미사일은 장거리 단일 표적 공격을 위해 보조날개가 추가 장착됐다며 정확도가 향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현무-2C는 사거리 연장을 위해 미사일 길이도 현무-2보다 길어졌다. 더 멀리 비행하기 위해 추진체 탑재량을 늘린 탓이다. 이 때문에 현무-2를 탑재하는 이동식 발사대 차량의 길이도 기존 바퀴축 4개 8년 차량에서 5축 10년 차량으로 길어졌다. 이번 현무-20 시험 발사는 총 6차례 중 4번째였다. 향후 2차례의 시험 발사를 더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거리 800km의 현무-20까지 우리 군에 전력화되면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와 스커드 비미사일의 사정권 바뀐 중부 호남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중-70 현무의 비밀은 카나드와 GPS.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 발사한 국산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이 미사일은 그동안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을 훌쩍 뛰어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자주국방에 한 발 더 접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했던 서해안 안흥의 LED 종합시험장관제센터에서는 미사일의 발사에서 미사일 탄두가 해상 표적을 마치는 장면을 실제 대형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공개된 일부 영상을 정밀 분석했다. 이날 현무-2 발사의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발사가 해상의 선박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현무 미사일을 육상에서 발사해 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미사일을 해상에서 발사한 이유는 충분한 사거리와 안전을 위해서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2는 사거리가 800km여서 가능해서는 고각으로 발사해도 이어도 부근까지 날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D는 안흥에서 북서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해상의 선박 위에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450km를 날아 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다. 이스라엘도 지난 3월 해상에서 사거리가 400km인 탄도미사일로를 선박에서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이번 현무-2C는 2단 로켓을 장착해 단분리 실험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발사될 때는 1단 로켓과 탄두가 결합된 형태였지만 해상 표적에는 탄두만 떨어졌다. 따라서 이 미사일은 발사 후 1단 로켓이 추진력을 제공한 뒤 분리됐고 2단 로켓으로 탄두를 한 번 더 가속시켰다. 미사일 본체에서 분리된 2단 로켓이 육지에 떨어지면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아예 서해상으로 나와 선박갑판에서 발사한 것이다. 군 당국은 민간 안전을 위해 시험 발사 전에 미사일을 비행하는 해상의 민간 선박을 소개했다. 이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했다. 동영상을 보면 현무-2 미사일은 450km를 비행한 뒤 해상에 설치된 주황색 사각형 표적 부표를 약간 비껴 떨어졌다. 표적 투표의 크기가 3에서 3인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의 명중오차는 10m 이내였다. 이는 데이비드가 정한 명중오차 기준보다 훨씬 정확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정도 명중오차면 실전에선 북한의 지휘소는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고 지하번 벙커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300km 비행하는데 오차가 450m에서 1km여서 표적을 맞출 수가 없다. 현무-2C의 정확도가 높은 이유는 우선 군용 위성항법 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도 신형인 스커드-2 아래 상용 위성항법 장치를 장착해 오차가 190m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현무-2C보다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현무-2C의 정확도가 높은 또 다른 이유는 탄두에 부착된 카나드라는 보조 날개 덕분이다. 이 카드는 탄두를 표적에 정확하게 유도해준다. 북한이 지난 5월에 발사한 신형 스커드-2 아래도 현무-2C와 유사한 카나드가 부착돼 있다. 현무-2C의 사거리 확장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지역 끝까지 타격이 가능하지만 1, 2단 로켓을 보강하면 사거리를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적용하지 않았다. 현무-2C의 탄두 모양이 뾰족하다는 점이 말해준다. 미사일이 우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려면 탄두 끝이 둥근 모양이어야 공기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동영상을 보면 현무-2C의 이동 발사대는 새로운 모델이었다. 현무-2C가 이비보다 길어진 만큼 이동 발사대 차량도 커져 바퀴축이 5개고 바퀴가 10개였다. 기존의 현무-B의 이동 발사대 차량은 축 8.6형이다. 이번에 발사된 현무-2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 수단이 될 전망이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기 때문에 백두산 인근 등 북한 후방 지역의 미사일 기지나 이동 발사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주요 군사시설 핵시설 등을 골라서 정교하게 파괴할 수 있다. 앞으로 이번에 추가 시험 발사를 거쳐 내년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킬체인 수단으로 현무-2C를 포함한 탄도미사일과 순항 등 전기의 이상 확보할 전망이다. 여기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파울로스와 슬레만 500기를 더하면 강력한 킬체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 타우러스는 F-15K 등 전투기에서 발사돼 500km를 비행한 뒤 표적을 3m 이내의 오차로 마친다. 여기에 26일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에 배치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정을 더하면 북한에 대한 전략적 타격력이 더 강력해진다. 주한미군 F-16에 1차적으로 열발 장착될 조짐은 최대 370km 거리에서 발사대 3의 명중오차로 표적을 타격한다. 형은 러시아 동생은 미국 전략무기 현무-2 미사일의 복잡한 기보, 한국군의 전략무기인 현무-2 탄도 미사일의 복잡한 계보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모습이 드러났다. 현무-2C가 시험 발사가 아닌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무-2C는 한국군의 무기 가운데 가장 사거리가 길다. 8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
또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군 당국은 한동안 현무-2E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군사기밀로 지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연내 전력화가 목표라는 사실 등 대략적 내용이 알려졌다. 그러나 현무-2E는 물론 이비 등 현무-, 가문 삼형제에 대한 출생의 비밀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런데 최근 그 비밀을 풀 실마리가 나왔다.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다. 미국의 퍼싱 미사일 연구 개발자의 모임인 퍼싱 미사일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설계 상태에서 중단된 퍼싱-2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 미사일의 겉모습은 현무-2E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항공산업 전문지인 데비 패셔니크의 한국통신원 김민석 씨는 탄두부 날개의 모양이 거의 똑같다. 차량형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크기로 현존 미사일의 크기도 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허심은 냉전 당시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이다. 옛 소련이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타격하기 위해 만들었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퍼-1은 최대 사거리가 740km였다. 퍼싱-2는 1700km였다. 미국은 1960년대에 생산한 퍼싱-2를 교체하기 위해 퍼싱-2 하나를 설계했다. 사거리는 모스크바에 못 미치는 퍼싱-1 정도로 줄여 옛 소련을 자극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은 퍼싱-2라는 물론 기존 배제한 퍼싱 미사일은 미소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따라 모두 폐기했다. 왜 두 미사일이 서로 닮았을까? 김민석 통신원은 적어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신-R를 모방하거나 미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군 소식통은 전 문화부신 모두 지금 타격수단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우연히 모양이 같아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탄두부의 레이더를 타는 등 세부적 상황에서 두 미사일의 공통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09년 재미동포가 한국의 군사 기술과 무기를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 그 무렵 미국의 미사일 기술이 함께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제시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무 미사일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무-2B와 이베이는 러시아의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다르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북미사일의 최대 속도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적이 요격을 피하기 위해 회피기동하는 성능을 둘 다 모두 보유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협력 끝에 각각 한국의 현무-예비비와 러시아의 이스칸다르가 탄생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역시 군 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